봉주 뚜루몽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시불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찰 불어 시험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름은 거창하게 경찰 외사라고 하죠. 경찰 외사 시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집 공고를 봤는데 경찰 외사는 이제 특채 전형으로 외국어 전형이 있어요. 거기에서 각각의 언어별로 사람들을 쭉 뽑는데 모집 인원이 불어는 한 해 한 명 아니면 한 명도 안 뽑은 해가 2021년이어서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년에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불어를 준비할 수 있는 곳,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죠. 네, 그냥 고시불어 이렇게 하면 고시불어는 경찰을 그렇죠 타겟으로 한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뭐예요? 왜 그 5급 행정 시험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어학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어학병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굉장히 군대 용어나 경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따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 시험을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1차가 번역 시험이죠. 한국어 지문, 불어 지문 하나씩 또는 짧으면 2개씩인데 불어는 대부분 한 지문씩 나오고 그걸 한국어에서 불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번역 스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 스킬은 불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만 본다고 불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불어 기본 실력을 갖고 예에서 이런 시험 문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공부하면서 스킬을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그렇죠. 수업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어학병 시험인데 경찰과 어학병 시험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서요.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 1탄에 뭐 5급 행정, 또 2탄의 경찰, 3탄의 어학까지 한 번에 세트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용어도 그렇고 또 분야도 그렇고 또 번역 스킬도 그렇고 많이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보니까 기출문제라고 돼 있어요. 2021년 기출문제는 불어를 뽑지 않아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출문제는 한국어만 가지고 기출문제를 쭉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기출문제 다시 1이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가 1, 2로 나눠져서 1강, 2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어가 없었다는 건 그렇죠. 다른 외국어는 있어요.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어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기출문제 찾아보니까 그중에서 그런 언어들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죠. 뭐가? 한국어만 쓸모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쫙 각각 그렇죠. 그 국가의 그런 특징적인 기사가 아닌 것들을 가져와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런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가 이거를 1강에서 2강에서 파악을 하고 3강부터 딱 불어에 맞는 실전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실전 문제니까 한국어 지문, 불어 지문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실제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 1. 다음 구를 불어로 옮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원래 불어 지문 아니었어요. 기출문제 영어, 중국어 1어 지문인데요.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각각의 외국어별로 다 따로 시험을 한국어를 낼 수도 있고요. 뭐 공통적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제, 이런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국어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더라도 불어에서 나올 수 있는 한국어 시문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천천히 청크를 이렇게 나누면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읽어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고속도로에 있을 경우 초보 운전자 한 명의 급정거가 교통해이를 일으킬 수 있고 영향을 받는 도로 구간이 80km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인 것 역시 유령 정체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몇 초간의 정체는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차가 막히면 막힐수록 빈틈을 파고들어 앞으로 끼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져. 이미 막히는 도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겁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유령정체가 뭐야? 해일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나오죠. 한국어를 그렇지 읽으면 겁부터 나서 불어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겁을 내지 말고 그다음에 쉽게 불어로 푸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불어를 딱 쓰면 불어가 더 이해하기 쉽구나를 느낄 거예요. 그럼 한번 하나하나 방법론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했죠. 연구는 하나의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인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연구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복잡한 고속도로에 있을 경우라고 했어요. 복잡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초보 운전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초보 운전자라는 표현이 초보라는 게 운전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노님을 쓸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 썼는지 보고 한 명의 급정거가 급정거라는 말이고 급정거 이렇게 치면은 뭐 나올 것 같지만 급정거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통 해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은 해일인데 불어로는 그게 단어가 있을까? 네, 한번 보고요. 영향을 받는 고속도로 구간이 도로 구간 80km 달하고 수 있다고 한다. 한번 볼게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슬롱 위네 뒤 뭐에 따르면 그렇죠. 슬롱 쓸 수 있고요. d'après 쓸 수 있습니다. d'après 그다음에 그대로 위네 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연구라는 표현 여러분이 연구니까 research니까 뭐예요? 위는 recherche 쓸 수 있는데요. 위는 recherche는 과학 기술적인 연구를 많이 쓸 때 쓰고요. 그냥 위네 뒤는 조사잖아요. 조사는 연구조사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뭐 이런 표현할 때 그냥 selon une étude, d'après une étude 이렇게 편하게 쓰세요. 여러분들 회화할 때도. 그 다음에 안행아, arrêter에서 온 거죠. arrêter가 뭐예요? 멈추다. 그런데 arrêt, 정지 이런 뜻이죠. 그런데 급정지 뭐예요? brusque. 그래서 un arrêt brusque가 급정거예요. Dans jeune conducteur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ang이라고 부정관사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라는 개념이 jeune는 젊은 운전자인 것 같은데요. jeune가 conducteur 앞에 붙으면 처음 시작하는 초보 운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ans conducteur 만약에 jeune 같은 거 모를 수 있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 그러면 돼요. 그래서 dans conducteur qui 다음에 묶으세요. vient d'obtenir 뭐 이런 식으로 쓰죠. d'obtenir le permis de conduire.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 이런 뜻이죠. 막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문의가 그러면 막 뭐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qui commence 그렇죠. condui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초보 운전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의미하는 말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초보 운전자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번역은 그래요. conducteur 그 다음에 pourrait라고 썼어요. 이게 뭐예요? conditionnel이라고 그래서 조건법이죠. 조건법은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꼭 일어나는 확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조건법이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이 조건법, 영어에서도 뭐 가정법 이렇게 쓰죠. 그래서 불어에서는 가정법은 따로 없고요. 그냥 조건법 안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법에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런 표현도 다 있으니까 conditionel이라고 해서 조건법을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때 나올 때 이 문법 공부 한번 해두세요. 그러면 그때 그 챕터만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고급 불어에도 있고요. 중고급 불어, 중급 불어에도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세요. pourrait, 그렇죠? provoquer는 일으키다, 만들어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 provoquer 말고 causer, 그렇죠? engendrer 다 외워두세요. provoquer, susciter 요 표현이 다 provoquer랑 똑같이 뭘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뭘 초래하다 이런 표현이야. 다 외워두세요. 너무 유용한 표현입니다. provoquer un bouchon. bouchon은 여러분들 어디서 봤어? 네, 포도주를 딸 때, 그죠? 포도주 막에 있죠? 뭐 특히 콜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꽉 막아놓은 거. 그럼 포도주가 입구가 꽉 막히죠. 그래서 뭐예요? 정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마개를 부숑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교통체증, 교통정체를 부숑이라고 부릅니다. 부숑, 쓰나미라고 했어요. 교통해일. 우리도 교통해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숑, 쓰나미. 그래서 쓰나미가 해일을 그대로 불어로, 이 쓰나미가 일본어죠. 그래서 쓰나미를 그대로 불어로 가지고 쓰나미라고 합니다. sur l'autoroute, l'autoroute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속도로는 l'autorout예요. 이 l'autorout의 급정거가 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렇죠?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우받았어요. 요거 장소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하면 영어에서는 그렇죠. that만 쓰면 된다고 하고 뭐 그냥 where, when 앞에다가 쓰죠. 이거 똑같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장소를 나타내서 어디? l'autoroute. 여기서 장소를 나타낼 때 앞에가 장소가 나오고 거기서라고 할 때는 우를 받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le trafic est dense. 트래픽 나왔어요. 여러분들 영어하고 조심하세요. traffic 하면 영어에서는 매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불어에서는 매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traffic은 교통이란 뜻, 그렇죠. 매매라는 뜻 두 개 다 있는데요. traffic은 교통이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도 있어요. 매매 두 개 다 씁니다. 그 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dense가 뭐야? 네, 밀집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과밀하다, 교통이 꽉 막히다 이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교통구간이 그렇죠. dense 하면 쓰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잡한 고속도로라고 했어요. 이게 복잡한 고속도로 그러면 복잡하다는 표현 뭐라고 쓸 거야? 그렇지. 여기 보니까 dense라고 썼네요. 꽉 밀집돼 있다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쓰기 이 모든 것이 위에 거 다 받으면 쓰기로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문장 위에 거 다 받을 때 쓰기 이렇게 받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것은 influence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influ예요. influ하고 influence가 다 똑같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influ에는 수요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influence는 바로 명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수요가 없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할 때 그대로 명사 쓴다.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제 학생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influence는 길으니까 수요가 필요 없고 influ에는 짧으니까 수요를 같이 써라. 뭔 선생님이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알려주냐? 안 그러면 헷갈려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아니 뭐 이렇게 유치하게 알려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할 거야?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외우지. 안 그러면 헷갈리는데. influence environ 80 km de voie. 그래서 voie는 길이라는 걸 통칭해서 쓰는 말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km de voie. 네, 여기까지. 생각보다 쉬워요. 네, 그다음. 이 밖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인 건 역시 유령 정체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이다. 유령 정체라는 건 그렇지 정체되면 안 되는데 정체되는 현상을 여기서는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냥 entre guillemets로 썼으니까 그대로 받으면 돼. 우리나라 말도 유령 정체라는 말은 없으니까. 뭐라고? en outre 그 밖에도 그거 이외에도 라는 표현이면 en outre 그렇죠? 그래서 en outre 그 외에도 les réactions 반응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 무슨 뜻이야?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표현이죠. Les réactions des automobilistes. 선생님 아까 운전자를 conducteur라고 하셨잖아요. 네, 두 개 다 씁니다. conducteur, automobiliste 두 개 다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이
sont différentes. réaction이 여성이기 때문에 différente입니다.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때문에 그렇죠. 다양합니다. 쓰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받았어요. 쓰기 바로 이것이 전체를 다 받아요. créer 그렇죠. créer는 뭐를 일으키다. créer 그러면 탄생시키다라는 표현인데 꼭 사람만 탄생시키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뭘 불러일으키다, 만들어내다 이런 표현입니다. créer도 알아는 아까 꼬제하고 퍼붓게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씁니다. bouchon fantôme. fantôme은 유령이죠. 오페라, 그렇죠. 오페라 유령에서 fantôme 쓰죠. 그래서 불어도 fantôme이라고 합니다. bouchon fantôme, durablement 지속적으로라고 부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durablement 여러분들 부사 만드는 방법도 좀 알아놔야 되는데 durable 형용사죠. 부사를 만들 때는 그냥 형용사 MN때를 붙인다예요. 멍으로 많이 끝나죠. 물론 영어는 이제 ly로 리 이렇게 끝났는데 불어는 기본적으로는 MN때로 끝난다. 기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예외가 많아요. 근데 뭐야? 앞에 형용사는 여성형으로 바꾼다예요. 그렇죠. 여성형, 남성형 같은 경우 있어요. 듀라블처럼 으로 끝나는 것들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MN때를 붙이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여성형으로 바꾼다. 그렇죠. différent 형용사죠. 다른이란 형용사인데 부사로 만들려면 différemment 그래서 을 하나 붙이고 MN때를 붙여야 됩니다. 여성형으로 바꾼다. 네, 됐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올바른 반응 몇 초간의 정체는 쉽게 풀릴 것이다. Si tous les conducteurs, 그렇죠. réagir 하면 반응하다, 그렇죠. 행동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correctement 올바르게라고 해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해서 réaction correcte 안 쓰셔도 돼요. 꼭 여기서 그렇죠. 명사는 명사로, 부사는 부사로 이렇게 쓰는 게 번역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개념을. 불어의 그렇지. 뭐 한국어의 주어가 꼭 불어의 주어가 된다. 이런 개념을 바꾸셔야 되고 의미를 번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éagir correctement, réagiss죠. réagir 동사의 그렇죠? 뭐야? 복수. 다음에 지금 복수를 réagisse. réagir 동사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다. l'embouteillage de quelques secondes. 이거 보세요. 여기 l'embouteillage. 아까 선생님 bouchon이 정체라며요. 네, bouchon이 정체인데요. 걔는 약간 파밀리에한 그런 표현이에요. 약간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정확한 표현은 엉부테이아주입니다. 이게 약간 공식적인 표현이죠. 엉부테이아주가 바로 교통체증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깰끄 조심하셔야 돼요. 깰끄가 이렇게 S가 없는 게 있고 S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발음은 똑같으니까 모르죠. 깰끄에 S가 없다 그러면 깰끄, 토합, 백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뒤에 숫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깰끄는 약이란 뜻입니다. 약. environ이란 뜻이에요. 약 3명 이런 뜻이에요. 여기 S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quelques secondes라고 했어요. quelques 여기는 몇몇 이런 뜻이에요. 얘는 약이고 얘는 몇몇에 그래서 quelques personnes는 몇 명은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second네요. 네. 영어에서 second니까 K 발음이잖아요. 불어에서 그래서 꺄 발음이, 그죠? 쎄가 꺄 발음이 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얘는 예외예요. 얘는 쎄가 G 발음이 납니다. seconde. 특이해요. 일단 더 특이한 거. 얘는 이제 초라는 뜻으로 이제 명사로 썼는데요. 얘가 두 번째라는 뜻의 그죠? 형용사가 있을 때는 여성, 남성이 있겠지. 스공은 그죠? 남성이고 스공드는 여성인데요.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스공이라고 읽었어요. G를 발음하면서 남성은 네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스공 이렇게만 읽어요. 스공.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만약에 슈아를 썼어. 그럼 어떻게 읽어요? 스공 슈아. 스공드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스공 슈아. 그 다음에 드는 여성이니까 그렇죠. 스공드, 스공드 이렇게 씁니다. 와,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거 발음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몇 초간의 정체가 sera facilement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résoudre 동사에 그렇죠. pp로 résolve를 씁니다. 얘도 pp가 어려워요. 이거 알아두세요. 왜? 해결되다라고 뭐 썼어요? 네.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죠? lui. 네, 그다음.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차가 막히면 막힐수록 빈틈을 파고들어 앞으로 끼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이미 막히는 도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여기선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볼게요. 네, 그렇지만 pourtant이라는 표현이에요. pourtant. pourtant은 그러나, 그렇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지만, 그러나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mais, mais. 또는 par contre 또는 en revanche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다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그렇지만 하고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러나는 역접 관계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렇지만은 pourtant 얘는 양보절입니다. 그렇지만 나 너 좋아해. 오늘 너무 날씨 더운데 그렇지만 나 따뜻하게 입었어.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양보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얘는 반대의 의미다. 오포지시옹, 대립의 의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북쪽은 더워, 북쪽은 추워. 그런데 남쪽은 더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쓰진 않아요. 그때는 역적 관계니까. 그래서 mais en revanche, par contre 요거하고 여기 보면 pourtant 그렇죠. 그 다음에 toutefois가 있어요. 다음에 cependant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그렇죠. 양보 연결사예요. 그렇지만이라는 뜻, 얘는 그러나라는 뜻. 이거 다 같이 외워두세요. En réalité, 실제로는요, 현실로는요, plus 구문이에요. plus 발음하세요. 물론 plus 다음에 발음 안 하고 그냥 plus 이렇게 하는 프랑스인들 많아요. 그런데 S 발음에 대한 그죠, 발음법 정석은 plus로 발음한다. 부사로 나올 때는 plus, la circulation est dense. 아까 le trafic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circulation을 썼어요. 불어는 얘가 더 자연스러워요. la circulation, 뭐 순환, 유통이라는 뜻인데, 네, 근데 네, 교통 이런 그런 순환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통이 dense, 더 막히면 막힐수록 dense,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plus, les conducteurs, 운전자들은 voulent rabattre가 끼어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스하바트. 이런 단어는 이제 모르는 단어였지. 처음으로 아는 단어가 되겠네요. 스하바트는 끼어들다라는 표현이다. 슬라 이 모든 것은요. 이것도 받았어요. 스키, 슬라 다 위에 있는 내용 다 봤습니다. ne fait que 이거 선생님 문법이 이상한데요. 네, ne fait qu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ne fait que 플러스 infinitif. faire 동사의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ne fait que infinitif라고. 뭐뭐 하기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기만 하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cela ne fait que. 그래서 여기 보면 끄가 모음으로 끝나고 또 모음이니까 empire라고 축약했어요. ne fait qu'empirer la circulation sur la route. rout는 그냥 도로라는 뜻을 또 전반적으로 다 썼는데요. ne fait que empirer, 악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pire가 있네요. pire, le pire. 아 진짜 최악이야. 이거 할 때 많이 쓰죠. c'est le pire. 최악이야. 정말 많이 써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최악이야. 이렇게 하죠. 프랑스 사람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 le pire예요. 근데 이 le pire 안에 들어가 있죠. empirer 그러면 악화시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la circulation sur la route 그러면 교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것이 슬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첫 번째에서 나왔어요. 이거 이제 길어서 이제 중국어나 영어 같은 데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어는 좀 짧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뭐 말레이시아어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기출문제 다 봤는데 걔네들은 좀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이거는 가장 긴 거를 기출문제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두 번째까지가 1강입니다. 네, 한번 보죠. 허술한 치안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믿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야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디 그리 많냐? 입으로만 무섭다고 외칠 게 아니라
무서우면 일찍 귀가해라. 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자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치안이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다. 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가 되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의 두려움을 유발한 것 같다.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친구들이 많이 오거나 가족들이 많이 오죠. 근데 가장 놀라는 게 뭐예요?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겁도 없이예요. 저 골목에서 그렇지 시커먼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가겠지. 여러분들 어때요? 12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게 무서워요? 집 앞에 편의점 그냥 가잖아요. 저도 미안하지만 맥주를 사러 11시, 12시에도 갑니다. 편의점에. 네, 집 앞에 또는 회사 일이 늦게 끝나면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겁 없이 들어가요. 그냥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가요. 10분 동안도 막 거기 공원도 지나서 가고. 그런데 제가 무서워. 여기 범죄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 거주할 때나 제가 또 딸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제 1년씩 이렇게 거주했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정말 무서운 게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복지국가 같았던 어디가 캐나다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캐나다만 8시 넘으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 상가 같은 데가 밤에 세워놓으면 다 훔쳐간다고. 그래서 절대 상가 앞에다가 밤에 세워놓지 말으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안전한가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프랑스는 제일 심하죠. 프랑스는 워낙에 치안이 그렇지 허술한 나라, 네, 위험한 나라, 소매치기가 막 들끓는 나라. 저도 자전거를 잃어버렸었고 지하철에서 집시들이 이렇게 훔쳐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좀 많이 좀 목격해서 가방을 맨날 앞으로 가지고 다녔고 몽마르트 언덕에 그 지갑, 여권 이런 거 잃어버린 사람들을 쫙 앞에 그죠 신고하려고 줄 서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특히 동양 사람들을 타겟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치안이 많이 그렇죠 안정적이다. 특히 스페인은 그냥 사람 있는데도 막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런 기사는 많이 와닿고 전체적으로 그죠 모든 시험에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좀 더 앞에 거보다 쉬워요. 허술한 치안. 치안이 뭐예요? 말은 어렵지. 하지만 치안은 불어로는 안 어려워요.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이란 말을 어떻게 알아야 돼? 그죠? 탄식이란 말이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안 해도 돼요.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믿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다. 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뭐하다 이런 표현이네요. 한번 보죠. certains coréens.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몇몇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인데요.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할 때는 여기 대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코레용을 소문자로 썼다. 이거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le coréen. 대문자로 써야지 사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프랑스에도 그렇죠. 사람, 국민들은 대문자로 쓴다. 그렇죠. 자포네 대문자로 쓴다. 꼭 알아두세요. 네. 소문자는 그 나라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거요. 대문자 쓰셔야 돼요. certains 앞에 몇몇. 탄식한다. 탄식한다가 여기 보면 se lamenter 단어가 있어요. se lamenter. 그래서 larme가 뭐예요? 눈물이에요. 탄식하면 눈물이 오잖아요. 거기서 그렇지 같이 파생된 거긴 한데 그죠? lamenter 어려워. 그죠?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탁 탄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한탄하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se plaindre 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se plaindre de 그러면 뭐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개탄스럽게 생각하다, 한탄하다라는 표현인데요. se plaindre 동사는 동사 변화가 좀 어려워요. 플랑플랑플랑, 플래뇽, 플래니에, 플래뉴 뭐 이렇게 어려운데 꼭 찾아보기. 그래서 요 단어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알려드리려고 요 단어로 만들어 왔어요. larme 때문에 larme, 그렇죠? lammente. 수요도 들어가고 드도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를 많이 씁니다. 여기는 드로 썼어요. 뭐에 대해서 한탄하다. l'insécurité urbaine.
치안이 뭐가 l'insécurité예요? 네. sécurité는 안전이죠. 안전이 그렇지 위배되는 거예요. 안전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거를 불안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치안 문제입니다. l'insécurité, 위협에는 도시에라는 표현이죠. 도시의 치안들 그냥 뭐 위협엔 안 쓰고 그냥 l'insécurité 쓰셔도 돼요. des autres, quoi, des autres. 다른 사람들은 할 때 des autres personnes 안 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다 써버렸네. 여기다 지울게요. d'autres personnes 이거 보세요. des autres personnes 안 쓴다 그랬어요. 왜 그래? 네, d'autres personnes는 그렇지. des autres personnes를 그렇죠. autre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올 때 대는 드로 바뀐다. 그래서 d'autres personnes 이렇게 씁니다. d'autres personnes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des autres 쓰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란 표현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지우개를 제가 지울게요. 이건 지우개로 지우고. 그래서 그냥 des autres 또는 d'autres personnes. d'autres 하나만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des autres personnes도 쓰면 안 된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croire que 믿어요. La Corée du Sud. 선생님 한국을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네, 이거 남한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남한이라는 표현은 한국을 우리한테 남한이라고는 안 부르죠. 누가 불러요? 네, 북한만 불러요. 남조선아 새끼들 뭐 이렇게 부르나요? 네, La Corée du Sud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한국은이라고 할 때 불어로는 걔네들은 한국 어디 한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La Corée du Nord이야, La Corée du Sud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은 네, La Corée du Sud를 한국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네를 북한이라고 안 부른다고. 뭐라고 불러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La Corée du Sud는 한국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냥 La Corée 이렇게 쓰면 어디 한국 이렇게 물어본다고. l'un des pays les plus sûrs, 확실한 치안이 안전한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sécurité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주 안전한, PP로 썼어요. sécurité를 PP로 안전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야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디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그죠? 입으로만 무섭다 하지 말고 무서우면 일찍 집에 가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수기. 수는 비인칭 다수를 얘기합니다. 뭐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손으로 안 받고 그냥 뭐뭐 하는 이들은 이런 표현으로 수기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하는 사람들? 르, 그것 위에를 다 받았어요. 요 르가 선생님이고 그렇지. 직접 목적 보어, 간접 목적 보어 이런 거 들어봤지. 그렇죠? 직목, 간목. 그래서 직목이라는 거는 목적어를 받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는 악약양을 받는 건데 얘는 중성대명사예요. 선생님 중성대명사가 르가 있어요? 남성 직접 목적 보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성대명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가 있고 엉이 있죠. 이는 악약양을 받거나 장소를 받는 거, 엉은 들을 받거나 그렇죠. 숫자를 받을 때 쓰는데 르는 위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르로 얘도 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성대명사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중성대명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겠네요. 할 거 되게 많다. 그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affirme. 뭐라고 얘기하냐면 il y a peu de pays. 거의 없어. peu de pays는 조금 있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네, 거의 없어. 근데 없다는 뜻입니다. qui sont sûrs, 안전한 나라가 없어. 뭐에? 아주 야밤에 이런 뜻이에요. en pleine nuit라고 했어요. 깜깜한 밤에, 심지어 깜깜한 밤에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니? 없지. 이런 뜻이에요. au lieu de dire, 뭐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au lieu de는 여기에 뭐가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au lieu de 깰깰이 올 수도 있고 au lieu de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다 됩니다. 뭐 하는 대신에 j'ai peur, 내가 무서워. 선생님 얘는 peur가 명사인데 왜 이렇게 써요? 네, avoir peur de 뭐를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avoir honte de 뭐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avoir
peur de 뭐를 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뭐가 없어요? 네, 관사가 없어요. Il faut rentrer chez toi. 또 일찍 니네 집에 가면 되잖아. 이런 뜻이에요. Il faut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귀가 해라라고 반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 chez toi라고 했는데 뭐 반말 안 쓰고 그냥 chez vous, 당신 집에 빨리 가세요라고 해도 돼요. 또 일찍이란 표현이에요. rentrer 집에 돌아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affirme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기자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치안이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다. 기자는 누구예요? 네, 이거 쓴 사람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기자는 이라고는 저는 이란 표현이에요. 이 기자가 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기사예요. 그래서 기자는 저는 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엉빠송, 엉빠송 뭐뭐 하면서 엉 다음에 아인떼를 붙이면서 그렇죠. 요게 제롱티프라고 하는 건데요. 제롱티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이라서 따로 한국어로 그 문법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은 없고 그냥 제롱티프 이렇게 문법책에도 나와요. 제롱티프는 동시성을 나타내는데 네, 동사에 그렇죠. ER을 빼고 INT를 붙이고 앞에다 엉을 붙이면서 뭐뭐 하면서 동시성을 나타낸다. 동시성 말고 원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다 통해요. 리자네 엉거에 한국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저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avoir l'impression que라고 썼어요. 이거 편입니다. avoir l'impression que 그러면 그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avoir l'impression que 정말 많이 써요. 저 뭐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굉장히 외국어처럼 쓰는데 영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impression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que라는. 얘는 impression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평서절 쓰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뭐뭐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avait 얘는 반가가 썼어요. 네, 인상을 한번 딱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쭉 받아왔습니다. 이런 거 묘사를 나타낼 때는 반가가 쓴다. j'avais l'impression que 이걸 외우세요. La Corée est assez sûre. 한국은 충분히 안전하다. 치안이 안전하다라고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느꼈다라는 표현이 인상을 받았다요. 폭력범죄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가 되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의 두려움을 유발한 것 같다. 뭐뭐 한 것 같다. 그러면 저에게는 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일무성블르크 이거 좋은 표현인데요. 일무에서 무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냥 일성블르크.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일성블르크 다음에는 subjonctif라고 해서 접속법을 쓰셔야 되는데 접속법은 그죠 수아, 아이, 벤느 막 이런 것들이에요. 파이 막 이런 것들. 벌써 발음부터 어렵잖아. 그래서 일무성블르크 쓰면은 내가 들어가면 subjonctif는 누뚜가 많은 거예요. 의심이 확실하지 않은 거. 근데 나에게 뭐인 것 같다 그러면 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서문을 씁니다. subjonctif를 안 쓰고 인디케티브를 써요. 평소절을 쓰니까 편하죠. 그래서 저도 일문성블르 그 다음에 이렇게 통역하거나 말할 때 이거를 써요. Les infos sur la délinquance. délinquance가 범죄예요. 전체적인 범죄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범죄는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죠.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그냥 délinquanc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죄에 대한 info. 그럼 선생님 크림도 있잖아요. le crime. 네, 얘는 중범죄예요. 그다음에 le délit가 있어요. 얘는 경범죄예요. 이걸 두 개 다 합쳐서 délinquance라고 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범죄예요. 디퓨즈의 방송에서 그죠 전파된 거예요. 디퓨즈의 방송에서 그런 전파되고 중계되고 이런 거는 디퓨즈를 씁니다. par les médias. 메디어도 조심하세요. 미디어가 방송인데요. 요 언론이나 방송을 나타낼 때 그죠? 미디어는 les médias 복수만 씁니다. 하나의 미디어, 페이스북을 그걸 받을 때는 르메디아라고 써요. 그럼 그 위에 있는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건데 언론이란 그죠 총칭을 나타낼 때는 레메디아 복수만 쓸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표현이 또 라프레스가 있죠. 라프레스는 레프레스라고 절대 쓰지 않는다. 단수만 쓴다. 근데 똑같이 언론입니다. 두 개 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레메디아, 라프레스 이렇게 외워두세요. 수이시드 아까 배웠네. 그죠? causer, provoquer, engendrer. 수이시드까지 la peur des gens 사람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다.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문성분리 끝까지 썼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강부터 지치네. 기출문제 풀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점점 익숙해지는 표현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경찰부로 말고 앞에 그렇죠. 행시부로도 꼭 공부하고 오세요. 거기서는 그렇죠. 행시니까 전체적인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그런 또 범죄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다 갖고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힘 빠지더라도 좀 참고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용어를 이런 걸로 공부해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강 기출문제 첫 번째 거 풀었고요. 이제 2강에서 이번 기출문제 두 번째 거 풀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